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최갑수 지음 언론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를 통해 삶의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며 더 나은 일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시작하고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실력으로 성장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 성숙해지도록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 안 해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이럴 땐 상투적인 말 같지만 그냥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감이 잡히고 윤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애초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래 희망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꿈과 계획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인생은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처음의 아침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서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이번 생을 처음 살고 있으니까요. 두려움과 막막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따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미룰 핑계만 찾게 되고 하지 않아야 할 이유만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생각하고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건 안 해봤기 때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시간의 누적과 작업의 궤적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비관과 절망, 남에 대한 감탄과 질투를 반복하며 꾸준하게 작업을 계속하다 뒤돌아보면 어느새 멋진 결과물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도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지르고 수습하다 보면 뭐라도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한계는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일은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영감을 받아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지 1000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10매씩 100일 동안 써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극한의 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하다 보면 행복한 순간을 느끼는 때도 있겠지만 노력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프로게이머도 게임을 즐기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미처럼 즐긴다는 것은 그냥 취미처럼 즐기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많이 해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일수록 많이 해봐야 합니다. 일을 하며 우리는
자주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멈추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는 주문을 외우며 조금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힘, 돈의 위로, 돈이라는 꿈. 창작자에게 돈은 중요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인터넷에서 입금 전과 입금 후로 나뉜 배우들의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금 전까지 살이 쪄서 배우인지도 모를 것 같던 사람이 입금 뒤에는 멋진 배우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작곡가 김영석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감의 원천은 입금에서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일하지만 또한 그 작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일합니다. 작가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찾아옵니다. 돈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을 벌 필요가 없는데 클라이언트의 집요하고 말도 안 되는 수정 요구를 참아가며 작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용이 높으면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비용에 맞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애써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삶에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고귀한 목표를 향해 인생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는 것이 어른의 일입니다. 돈의 힘은 참 큽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모든 직종에게 그렇겠지만 프리워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물 같기도 하지만 돈은 우리를 우울과 외로움과 걱정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야 체력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모자란 체력을 커버해 주는 건 돈입니다. 척추 치료기와 다초점 안경, 루테인, 고함량 비타민, 도수 치료 등 건강과 관계된 모든 것에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문제 가운데 50% 이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돈은 언제나 중요하며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으며 그래야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동료와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부터 갖춰야 합니다. 몸이 가난해지면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내가 먼저 주저앉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잘 벌지는 못해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이상 얼마간의 돈이 있다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프리워커의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이 부족할 뿐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밥을 먹어야 꿈도 꾸지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훗날의 실수를 덮어줄 보험입니다. 일의 성공이 이어지고 승승장구하다 보면 자만심이 생겨납니다. 주변에서도 잘한다고 축켜 세우니 우쭐해지고 어깨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게을러집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를 지릅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만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은 더 잊지 않습니다. 겸손은 훗날 우리의 실수를 덮어줄 것입니다. 겸손은 오랫동안 일을 잘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성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을 해오면서 살아오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운이라는 것. 둘째, 누구에게나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내리막길은 바닥에 닿기까지 순식간이고 심지어 가파르기까지 합니다. 셋째, 이 내리막길을 막아주는 보험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운과 겸손, 성공은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성취는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은 단지 운이 나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른은 거래를 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당신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들처럼 무책임한 조언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시작하기엔 늦은 일이 있고 도전하기엔 무모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또는 인간이든 말입니다. 인생은 계산이 정확해서 하나를 가져가야만 비로소 하나를 내어줍니다.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어른의 삶이 시작되고 프로페셔널로서의 커리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라는 책입니다.
김익한 다산북수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록하면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기록은 단순합니다. 매일의 나를 남기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면 기록해야 합니다. 메모와 기록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모는 기록의 원천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대방의 말이 너무 빨라서 등의 이유로 너저분하게 적어둔 것을 메모라 한다면 이렇게 조각난 글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기록이라 합니다. 즉, 기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는 메모를 제대로 정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기록학입니다. 기록학은 기록을 생산, 분류, 기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기록학의 이론과 체계를 조금만 안다면 메모를 잘하는 방법뿐 아니라 메모를 기록으로 발전시켜 잘 활용하기까지의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이나 루틴, 깨달음 같은 작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큰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가 나를 보고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늙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기쁠 것입니다. 또는 순수함이나 신뢰성 같은 좋은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대에 만났던 친구를 30대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20대에 가질 법한 치기 어린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전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눈이 나빠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가깝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공부는 성장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줍니다. 진짜 지식과 지혜로 꽉 찬 사람이 될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면 기회는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결정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온전히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어릴 때 무엇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주로 부모의 의지나 양육 방침,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우연의 산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의 산물로 내가 ABC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 B와 C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 괴리는 아쉬움을 넘어 우울이나 공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 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흔히 벽에 부딪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벽 앞에서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자고 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해버리는 순간 평생 변화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벽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면 내 자유의 영토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끈기 있게 지속하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을 무기 삼아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는 것입니다. 기록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못하는지 알아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두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개수에 대한 기준을 갖는 게 좋은데요. 20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면 이 중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유의 영토를 어느 쪽으로 넓힐지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리스트 작성의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벽 중에서 어떤 벽을 가장 먼저 뛰어넘을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잘하고 싶은 것부터 시도하면 됩니다. 이때 사전 조사는 필수인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록의 고수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기록학자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트에 무엇인가를 빼곡하게 적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할 일과 여유 시간에 즐길 거리,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나의 감정,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기록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나 대화를 하며 오간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합니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요약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꼭 의미 있는 지식 활동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공부, 대화, 일상, 일 등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듯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깅 같은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는 업무 프로젝트 같은 큰 규모의 일까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면 시간을 요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하루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항목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요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달, 1년도 같은 방식으로 요약합니다. 하루를 요약한다면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일주일을 요약한다면 주말에, 한 달을 요약한다면 월말에, 1년을 요약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하면 됩니다. 이때 하루나 일주일은 단순히 중요한 일을 떠올리는 방식으로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달, 1년 단위는 무엇이 중요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많으니 과감하게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영역을 나눠보면 중요한 것들이 툭툭 떠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 관계, 공부와 성장, 가족, 휴식과 놀이 등으로 나눠 한 달 혹은 1년간 중요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요약하기를 권합니다. 삶을 요약해보면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깊이 알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며 중요한 일을 어떻게 배치할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 그러하듯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개월만 실천해 보면 요약하는 습관이 서서히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민도 기록하면 답이 보입니다. 분류하면 고민의 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언컨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많은 조각을 잘 분류할 줄만 알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잠들어 있던 생각의 조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민의 내용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종이, 펜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민을 적어보는 것인데요. 첫째, 이 고민이 생긴 배경이 무엇인지, 둘째, 이 고민을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분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이 도대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민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분류자를 쭉 적은 다음 나의 감정 상태를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곳에 메모하고 나누어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노트에 매일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노트를 만능 노트라고 부르는데 이 한 권에 하루의 엑기스를 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하루 종일 노트 필기만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록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점심을 먹고 오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짬을 내서 오늘 아침부터 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키워드만 적으면 되고 시간이 부정확해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오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하루에 A4 한 장 정도의 기록을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키워드만 쓰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기록한 총량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은 연습하면 누구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처음 기록해 보는 사람이라도 3개월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안내할 3단계 성장 기록법 1단계는 지식, 마인드, 역량을 키우는 기록하기입니다. 공부, 대화, 생각을 기록하면 이는 지식이 됩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면 밖에서 내 안으로 지식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또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나 지혜, 내면에 잠들어 있는 생각을 기록하면 내 안에 내재된 지식을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 내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기록을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과를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기록의 질을 높이는 반복하기인데요. 기록은 한 번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한 노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복하기란 단순히 기록을 되풀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화와 분류를 통해 기록을 정제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의 원석을 발견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면 반복은 기술을 숙련시켜 보석으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는 성장을 습관으로 만드는 지속하기인데요. 기록이 생활화되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향상심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목표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